원산중학교 3학년 여러분, 국어교사 김상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2단원 우리가 만나는 세상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원에서는요, 우리 토론하기 그리고 주장하는 글쓰기 두 개의 소단원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토론하기는요, 듣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국어의 영역 중에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주장하는 글쓰기는요. 쓰기가 보이죠? 자, 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우리 1단원에서는 문학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 근데 2단원부터는 듣말 그리고 쓰기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그런 말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서 수능 언어 영역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어 영역이 문항수가요. 언어 영역이 문항수가 45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화법 and 작문. 자, 이것을 화작이라고 하는데, 자, 요것이 10문제가 나와요. 맨 앞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문법에서 5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이 문학. 자, 문학에서 맞죠. 15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문학이라는 것은 고전 문학, 현대 문학. 그래서 고전 문학도 시가 문학과 그 다음에 서사 문학이 있고 현대 문학 또한 시가 문학과 서사 문학이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독서. 그 어렵다는 독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읽기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치면은 45문제가 되는 거 맞죠? 네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배우는 2단원은 바로 이 화작과 관계된 부분을 배우는 거고 10문제가 나와요. 물론 지금 3월 달에 학력평가를 이제 고등학생들이 봤는데요. 2022학년도부터는 또 이 수능이 약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작하고 그 다음에 언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언어와 매체거든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그렇게 시험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학력평가 볼 때도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이 있고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있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여러분. 자, 어쨌거나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3학년들 곧 고등학생이라는 거죠. 곧 고1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우는 영역별로 단원마다 이렇게 영역이 구분이 되어서 다른 영역을 골고루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떤 학생들은 그 문법을 좋아하고 또 많은 학생들은 문법을 싫어하고 그 많은 학생들은 문학을 좋아하고 또 많은 학생들은 이 화작을 말하자면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골고루 반찬을 편식하지 말아야 하듯이 골고루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국어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을 다 이렇게 골고루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84페이지 들어가며부터 볼게요. 자, 이 들어가면은요,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이 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나침반, 방향 등 그런 역할을 한다고 선생님 그랬잖아요.
자, 볼게요.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가치관과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간다. 이러한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려면,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 단원의 목표예요. 우리가 학습을 하고 도달해야 되는 그 도착점이, 바로 이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려면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은. 자, 그러고 또 자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알겠어요? 남의 말은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요. 자기의 생각은 논리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단원 1에서는 자, 주장과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고요. 상대 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토론하겠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듣기 말하기 하겠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소단원 2에서는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가지고요. 주장을 할 텐데 설득력 있게 그래서 글로 써볼 거라고요. 그래서 쓰기를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단원의 활동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 봐봐요. 이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할 때요. 어떻게 보면 이 듣기 말하기의 능력이 쓰기보다 읽기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음성 언어로 서로 소통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메시지로, 문자 메시지로, SNS로 그렇게 문자로도 많이 소통을 하지만 그게 우리가 이 음성 언어로 소통하는 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양적인 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회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 이 듣기 말하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 그쪽을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도요, 학습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단원의 핵심 역량은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길러야 돼요.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비판적으로 이해를 하고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할 때는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글쓰기를 할 때요, 말하기를 할 때요, 나의 말을 좀 더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으려면 내가 근거를, 자료를 아주 충분하게 잘 마련을 해야겠죠. 자, 그러한 역량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85페이지 갈게요. 자, 85페이지 단원 펼쳐보기, 토론하기. 자, 토론하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여기서 듣기, 말하기 배우는데 듣기 할 때는 비판적인 듣기를 해야 하고 말하기 할 때는요. 논리적인 말하기를 해야 해요.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미리 말해줄게요. 저 뒤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요, 비판적인 듣기를 할 때요, 상대방의 어떤 주장과 이제 근거가 있는데, 자, 상대방의 말 속에서 저 말이 신뢰성이 있는지, 그리고 굉장히 공정한 말인지, 타당한, 논리적으로 이게 지금 이치적으로 타당한 말인지 등등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93페이지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1단원에서는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타당한 근거라는 말, 논박이라는 말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바로 학습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되는
도달점, 학습의 최종 도착점이에요. 네. 2단원은요,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여기도 마찬가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글을 쓸 수 있어야 해요. 알겠죠? 자, 2단원의 학습 요소. 토론 준비의 필요성 알기. 여러분, 토론 준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상대층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돼요. 자,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논자와 박자를 따가지고 논박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논박할 수 있다. 논박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 논박이라는 단어 반드시 기억하고 개념 정리해놔야 돼요. 알겠죠? 자, 옆에 소단원 2 주장하는 글쓰기. 주장과 관련하여 자료를 충분히 마련을 해야 합니다. 적절하고 타당한 근거를 구성하기. 타당한 근거를 찾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는 글쓰기를 하자라는 건데, 자, 좋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1단원 소단원 1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 목표.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할 수 있다. 자, 이거 논박, 타당한 근거. 여러분 논박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논박이라고 했어요. 그쵸?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에 있어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는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류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말하는 거. 뭐 그런 게 논박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서 차차로 선생님이 더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생각기우기 토론에 참여해본 경험을 이야기해보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주제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다. 네. 자, 그리고 청소년의 화장, 청소년들이 하는 화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토론한 적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핫한 주제네요. 둘 다. 자, 이렇게 토론해 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여기로 갈게요. 자, 여기 중요하죠. 자, 요 소녀.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그 토론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응?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겠다. 자, 첫 번째,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요. 자, 여러분,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자기의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층을 논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저렇게 막 말을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떠한 문제를, 그러니까 같이 문제라고 생각한, 같이 인식한 문제의식이라는 게 있죠. 예,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토론하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생각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단원에서 목표하는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토론을 한다고요. 토론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그쵸? 자, 두 번째 질문.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가? 여러분, 논리는요, 어떤 때 생기냐면요. 자, 이것도 두 가지로. 이것은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주장만 있으면 안 돼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지 논리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알겠죠? 근거가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상대 측의 어떤 주장과 근거를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자,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자,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은 비판적으로 듣고 비판적으로 듣기. 자,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자신의 주장이 그래서 옳다는 것을 옳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옆에 87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가, 나를 비교해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보자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가의 두 컷, 나의 두 컷이 나와 있는데, 가, 나를 비교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요 그림과, 요 사진과 요 사진을 비교를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 여러분 딱 봐도요. 이 가의 동물들은요, 이 지금 자연 속에서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나의 동물들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육되는 동물들이죠. 그쵸? 그래서 나는 동물들이 어떤 사육사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가의 동물들은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나는 인간이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인간과 같이 사는 모습이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대비되는 그 종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 토론을 붙여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을 이렇게 가처럼 생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냐, 옳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인간이 보살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이러한 토론의 주제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에게 어떤 바람직한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의 주제, 토론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바로 88페이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학습 활동이 나오죠. 그래서 동물원 폐지할까 유지할까 라는 주제로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여기부터 볼게요. 자, 토론은 어떤 논제와 관련하여 대립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상대층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말하기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바로 토론의 정의예요. 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토론이라는 것은 어떤 논제와 관련해서 대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견이 달라야 돼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상대층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거. 그래서 누가 누구를 설득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설득당하느냐. 예.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판단이 되죠. 예. 어느 쪽의 의견이 보다 더 설득력 있게 그렇게 토론자 내지는 그 토론을 같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예.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그러한 어떤 의사소통의 경험을 하는 것이 토론이 되겠죠. 그쵸? 자, 이 단원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상대층의 주장을 논박하며 토론해보자 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세윤이와 민재가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미래중학교 제3회 교내 토론대회를 개최합니다. 논제는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자, 이때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고 방식은 이렇게 해가지고
2인 1조로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한 팀에 2명이 이제 있는 거죠. 2명이 한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승자 진출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걸러져 가지고 최종까지 가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토론의 형식은 입론, 반론, 최종, 발언, 판정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토론의 형식 너무 중요합니다. 토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토론에 형식이 있고 절차가 있고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단순히 토론이라는 것을 뭐 반대하는 의견, 찬성하는 의견, 두 가지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열띤 논쟁을 벌이다가 뭐 어느 쪽이 승 이렇게 결론을 내는 그런 말하기라고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토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세훈이와 민재와 선생님이 나눈 대화를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빨간색으로, 여기 쟁점, 여기 쟁점. 그쵸? 자, 여기 입론, 여기 입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도 볼게요. 여기 반론, 여기 반론, 여기 논박, 여기 논박.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고. 이 단어들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 어휘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토론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자, 세훈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교내 토론 대회에 참가하려고 해요. 그런데 토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선생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준비 과정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 토론을 준비하려면 먼저 토론의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려면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서 쟁점을 설정해 보는 것이 좋아 라고 했어요. 자, 토론의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토론의 논제는 요거죠. 그렇죠?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 이게 논제예요. 자, 그러면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그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쟁점을 설정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쟁점을 설정하라. 자, 그래서 쟁점이 뭐라고요? 토론에서 논제와 관련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내용이야 라고 했죠. 이게 뭘까? 아직은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정을 더 들여다보면 이제 쟁점을 설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재가, 맞죠. 쟁점을 설정해 보면 논제와 관련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라고 했어. 왜 민재는 이런 말을 했죠? 이것 때문에 그랬죠. 쟁점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내용이 쟁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쟁점을 설정해 보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 차이가 확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 첫 번째는 쟁점 설정인 거고, 그쵸? 쟁점 설정이 첫 번째인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돼 라고 했거든요. 여기요. 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거다. 이때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 같은 것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근거 있죠. 요 근거는 요런 것들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례, 통계 이런 것들이 좋은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자, 쟁점을 설정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다 2번이라고 쓸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마련이에요. 선생님 조금 있다가
이거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해둘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세윤이가 말합니다. 그렇게 쟁점별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면 입론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겠네요. 라고 했어요. 그렇지. 자, 그렇지. 야, 입론은 뭐야? 자, 논제와 관련하여 쟁점별로 찬성이나 반대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입론이라는 것은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 예, 입론. 입자가 들어갈 입자잖아요. 토론에 들어갈 때, 자,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 근거는 이러합니다. 라고 첫 번째로 내놓는 주장과 근거. 그게 입론이에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쟁점도 정했겠다. 쟁점을 정했다는 것은 나의 주장을 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것까지 마련했겠다. 그럼 이제 뭐 해야겠어? 입론해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선생님, 그렇지. 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서 입론을 준비하면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내세울 수 있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요, 여기는 뭐라고 할까? 세 번째. 자, 토론의 과정으로서 세 번째는요, 입론 준비하기예요. 입론 준비하기. 자,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선생님, 그럼 반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럼 반론은 뭐예요? 이 반자가 반대한다라는 반자죠. 그쵸? 상대방의 의견에 난 반대한다. 그게 반론이에요. 상대 측 주장의 논리적인 모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이 잘못되어 있다. 동시에 나의 의견이 옳다. 이게 반론이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상대층이 입론에서 제시해야 할 주장과 근거를 예상해보고, 입론에서 제시할 주장과 근거를 미리 예상해본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그 토론하는 현장에서 그제서야 상대방이 내놓은 의견에 반박할 어떤 반론을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 촉박해요.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준비할 때는요, 미리 내가 이렇게 주장하면 내 의견에 반대하는 상대 측은 어떻게 나오겠지, 그 어떻게 나올지까지도 예상하고 그 예상을 반박할 내용들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와, 이거 쉬운 거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예상해 보고 이를 어떻게 반박할지 생각해 봐야지 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토론의 과정 네 번째는요. 반론 준비하기예요. 또 우리 측의 입론과 관련된 상대 측의 반론도 예상해 보고 이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다 예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것만 준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상대 측의 반론도 예상해 봐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를 논리적으로 재반박. 우리가 재반박해야 돼. 재반박. 재반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반론을 또 반대하는 거야, 우리가. 알겠죠? 복잡하죠? 그쵸? 그래서 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론을 준비하면 토론할 때 상대층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효과적으로 논박할 수 있어 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논박이 또 뭐라고요? 상대 측 주장에서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는 것이 논박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최종 발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최종 발언은 말 그대로예요. 마지막으로 발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청중에게 이렇게 인지를 시키는 거죠. 자, 최종 발언은 우리 측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우리 측의 주장과 근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최종 반론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잠깐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민재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먼저 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보며 쟁점을 찾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쟁점 찾기니까. 이게 첫 번째니까. 그렇게 말을 했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그 번호 매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바로 밑에 1번 문제로 이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별표예요. 대화를 바탕으로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자,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자, 그리고 이것이 선생님이 3번하고 4번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논제와 관련된, 자, 뭐를 설정하라? 쟁점. 논제와 관련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내용을 설정을 하라. 그게 쟁점 설정이다 라는 거죠. 이제 뒤에 가면 알 거예요. 쟁점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뭐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 이런 쟁점을 찾았고요. 또 하나는 동물원은 교육적인가 이런 쟁점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쟁점을 설정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 동물원은 교육적인가에 대해서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명확하게 나뉘겠죠. 그쵸? 자, 그렇게 먼저 쟁점을 만드는 거다. 토론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뭘 마련해야 한다고 했어요. 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을 쟁점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어떤 자료를 막 수집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그것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뭐를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입론과 반론을 준비를 해라 라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 자, 우리 이 표에서는 3단계로 했단 말이에요. 3단계 혹은 4단계로 구분해서 반드시 외워두시길 바라요. 알겠죠? 자, 그러면 2번으로 갈게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 그 근거 마련하기에서 그 선생님이 이미 얘기를 해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면요. 자,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라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교과서 이렇게 옆에 바로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자,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때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가 근거로 활용되면 참 좋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선생님 3번하고 4번까지, 즉 89페이지까지 할게요. 자, 너무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반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해보자 라고 했잖아요. 위에 선생님이 다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상대 측이 입론에서 제시할 주장과 근거를 예상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 써볼까? 상대 측, 자, 이 상대 측이 입론에서 할 상대 측 입론의 주장과 근거 예상. 알겠죠? 예상하고 그거 어떻게 반박할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측의 입론을 상대 측이 반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상대 측 반론 예상하고, 자, 그리고 이 반론을 또다시 한번 우리가 또 반론해야 돼요. 예상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재반박해야 돼요. 자, 여러분 위에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한번 다시 정리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또 해보자는 건데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토론 이런 거 그 토론을 충실하게 준비를 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토론을 충실하게 준비하면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주먹구구가 아닌 설득력 있게 굉장히 조리 있게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론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상대 측. 이거는 1번은 내 얘기고 2번은 상대 측의 주장을 내가 효과적으로, 효과 없게가 아니라 효과가 있게 논박하기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한테 낯설고 어려운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이 단원에서 시험 문제를 적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주목하시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